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요즘 날씨가 네. 하수상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무섭고 좀 그렇습니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쵸. 뭐 블럭 씨는 큰 문제는 없으시죠? 네네, 다행히 네. 무사합니다. 뭐 별일 없는데 제가 그 태풍이 있는 날 네. 호기롭게 나갔다가 제가 웬만하면 택시 안 타는데 네. 네, 택시 타고 급하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나실 뻔했네요. 태풍 때는 외출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K-팝 둥이들도 다 건강히 오늘 찾아와 주셨길 바라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정신없는 와중에도 벌써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뭔가 여름도 슬슬 끝자락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 확실히 한 챕터가 또 넘어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아직 좀 덥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영원히 끝이 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지치지 않고 쏟아지는 저희 K-팝이죠. 진짜 빌드업. 네. 네. 그럼요. K-팝 신보 얘기하려고 네네네. 열심히 빌드업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 블럭의 K-팝 K-팝 메이트.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8월 13일 일요일 첫 곡으로 더보이즈의 립글로스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아직은 좀 한여름인 것 같으면서도 네. 이렇게 입추 매직이 진짜 이제 약간 서늘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유나님은 혹시 여름 휴가 다녀오셨는지? 저는 이제 갈 예정이거든요. 네, 좋겠다. 이제 이웃 나라로 가서 다시 또 음악 샤워를 한번 흠뻑 맞고 오려고 네, 페스티벌 한번 찍고 오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맞아요. 네. 그 더위의 한가운데 네, 그 한번 옆나라 중심지로 가신다고. 내 몸 하나를 던져보겠다 뭐 이런 마음인데 우리 블럭 씨는 어떠세요? 저는 네. 여름은 못 가고 대신에 이제 한 10월쯤 저도 이제 좀 먼 나라로 떠나보려고 열심히 알아보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하신 건 아니고 네네, 조금 늦은 뭐 여름 가을 휴가를 그쵸. 계획하고 계시다. 네. 저도 사실은 좀 이렇게 북적북적한 걸 그렇게 생각보다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즈음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음악이 저를 불러가지고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른 네. 음악을 찾아왔습니다. 격주 그렇죠. K-팝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한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이나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격주 K-팝 시작하죠.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굳은 날씨도 막을 수 없는 저의 K-팝 사랑, 캐둥이 사랑. 이제 K-팝 둥이 줄였네요. 네, 캐둥이 됐습니다. 네. 우리 캐둥이 여러분 2주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모아보겠습니다. 격주 K-팝. 네. 작가님이 네. 캐둥이로 줄여주셨어요. 또. 또 이렇게 애칭을. 그러니까요. 네. 또 되게 캐둥캐둥하네요. 저희 방송 시작한 지 1년 반 됐는데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의 닉네임 이제 생겼다. 우리 캐둥이 여러분들 네, 오늘도 즐겁게 격주 K-팝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은 2023년 7월 28일에서 8월 10일까지 발표된 K-팝 음반들 가운데 새 음악 만나보겠습니다. 되게 또 발매작이 많더라고요.
그쵸. 네, 뭐 싱글부터 정규 앨범 정말 네.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였는데 맞습니다. 저희를 사로잡은 앨범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첫 곡으로 더보이즈 들었기 때문에 네. 또 더보이즈 이제 소개 가봐야죠. 아, 그쵸. 요거는 블럭씨의 네. 격주 케이팝 픽이었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기장했나요? 진출하시는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거는. 너무 토론같이. 네. 네. 더보이즈의 두 번째 앨범, 정규 앨범 네. 판타지의 파트 1입니다. 이게 정규 앨범인데 제가 알기로는 트릴로지로 그렇죠. 준비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정규 앨범을 이제 3부작으로 나눠서 이제 낸다고 하는데 네. 그 첫 번째가 크리스마스 인 어거스트. 8월의 크리스마스죠. 저희 네. 때는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하면 그 옛날 영화. 네. 한석규 씨, 네네네. 심은하 씨. 네네네. 네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케이팝 우리 캐둥이들이 또 놀래죠. 아니 그게 저도 뭐야? 그러면서. 이거 티저로 나온 다음에 네. 8월의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럼요. 약간 이제는, 아마 네. 그 캐둥이들의 부모님 세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너무 네. 대놓고 깜짝 놀랐네요. 불러가. 아니요, 너무 그게 아니라- 대놓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도 8월의 크리스마스를 그쵸, 영화로 그쵸. 먼저 알고 또 기억하고 있는 그럼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네.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 어쨌든 네. 그 어른과 소년의 어떤 경계. 음. 그러니까 어른도 보여주고 네. 소년도 보여주고 음.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죠. 그 욕심을 이제 두 가지를 다 가져가기가. 그래서 제 안에서는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좀 뭐랄까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테마와 티저가 그러니까 영화를 몰랐어야 돼. 그냥 8월의 크리스마스 와 신난다 그쵸.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막 호주야 이렇게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영화를 알고 그 티저를 봤더니 아이고 사뭇 다른 느낌. 예예 그쵸, 사뭇 그쵸.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희 동년배들이 기억하는 8월의 크리스마스는 그게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딱 열어보면은 음, 굉장히 정말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뭔가 약간 후끈하면서도 맞아요. 그러면서도 아니, 뭔가 너무 은근하게 얘기하시는 거 그래요? 너무 아니요, 앨범도 후끈하니까. 그래요? 네, 비주얼도 네. 후끈하고. 오케이 네, 그런 부분이 재밌었는데, 근데 그 음. 제가 생각하는 건 다인원 그룹의 장점을 보통은 왜 인원이 많으니까 뭐 에너지라든지 네. 뭐 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데 더보이즈는 되게 복작복작한 느낌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거를 뭐 프렌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뭔가 정교하고 세련된 요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남성 다인원 그룹과는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이 앨범에서 오랜만에 굉장히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저는 스릴라이드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뭔가 기세 좋게 그 막 이제 건장한 그 이제 소년들 혹은 청년들이 나와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는 네. 뭔가 그들이 재밌게 놀고 음. 뭔가 이런 복닥복닥한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매력들을 되게 좋게 봤었는데 이번 앨범에서 그런 것들이 잘 살아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한 표를 하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되게 여름여름한데 이 영미권 감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곡도 그렇고 이 앨범 전체도 그렇고 네. 약간 그 정말 그 미국의 팝 음악의 형태를 많이 노린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확실히 이런 게 좀 대세구나. 맞아요.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그 케이팝 특유의 제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시죠? 아, 혼을 갈아넣고 그 정말 혼신의 퍼포먼스. 많이들 얘기하는 그 특정 쪼라는 것이 네. JJO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진짜 블록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정말 똑 떨어지는 깔끔한 그러니까요. 영미권 팝의 느낌이 나는 곡들이 네. K-팝 씬 안에서도 좀 트렌드고 네. 이 앨범도 어떻게 보면 코 연장선에서 그니까요.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뭔가 패션 프로도 그렇고 곡 전체들이 약간 세련된 형태로 다 가져간다는 점에서 네. 왜 그 타이틀곡이 좀 이렇게 세련돼도 네. 결국은 수록곡에서 한 번씩 JJO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쵸. 이 앨범은 그런 것들이 참 적다. 저도 좀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케이팝에 이제 너무 젖어들어서 이런 앨범이 있으면 뭐 중간에 약간 아이돌 발라드 같은 거 하나 좀 있어줘야 되고 그쵸. 약간 좀 템포 조절도 좀 그쵸, 있어야 그쵸, 되고 그쵸. 의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하나 테마를 잡았으면 줏대 있게 끌고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쵸, 그쵸. 편인데 저도 이 그래요. 앨범 같은 경우가 그냥 여름
어떤 그 판타지잖아요. 테마도. 그렇다 네. 보니까 여름의 어떤 환상,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의 어떤 청량한 그런 느낌 같은 걸 밀고 나가는 힘이 되게 좋은 앨범?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네. 3부작이잖아요. 음. 다음 앨범 어쨌든 다른 계절에 나올 텐데 그쵸. 그래서 요걸 어떻게 풀어낼까 또 그런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약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음. 추측이 들기도 하는데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3부작의 첫 조각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네 다음에 또 저희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더보이즈 앨범에 이어서 제가 뽑은 격주간 가장 좋았던 앨범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이 앨범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근데 네. 저를 아는 분이고 케이팝을 조목조목 듣는 분이라면 이걸 제가 안 가져오면 김유나 초심 잃었네 이거거든요 솔직히. 그쵸. 나이나이의 New Mind라는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게 전 사실 오늘 또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은데 그 네. 소미 씨의 앨범하고 이 앨범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둘 보면 그 느낌이거든요. 그 블럭 씨가 조금 전에 얘기한 영미권 팝의 어떤 세련된 네. 느낌을 살린 뭐 장르적으로도 좀 풀고 그런 네. 느낌이 있는 앨범과 그쵸. 우리가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추억으로 되감고 있는 어떤 케이팝의 노스텔지어가 물씬 느껴지는 이 극과 극이 있는데 그렇죠. 나이나이가 제가 방금 얘기한 그 후자를 제대로 충족을 시켜줬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앨범 들으면서 정말 그 2010년대 케이팝을 즐겨 그쵸. 들었던 제 기억들이 이제 새록새록 또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그 예전 것 그대로 뭔가 그 시절 음악을 그냥 그대로 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음악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사운드적으로는 그냥 요즘 그쵸. 그 껍데기인데 네네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같은 예를 들면 뭐 같은 희망을 풀어도 그 푸는 방식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정겨운 방식으로 푸는 게 이 나이나이의 스타일인 것 같고 사실 네. 이 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앨범 전에도 예전 앨범들을 다 언급을 한 번씩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에도 그 2집의 영보이라는 타이틀곡 소개하면서 얘기를 한 네네네.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굳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도 저의 고막이 저의 심장이 이 곡을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타이틀곡 Turning Up도 되게 좋고 사실은 이 곡 이외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들이 좀 10년 전에 처음 케이팝을 좋아하기 시작한 분이 있다면 그때 어떤 좀 막 두근대는 마음이 자극될 법한 맞아요. 포인트가 되게 많은 음악이에요. 네. 이 부분들을 이 팀의 멤버가 좀 주축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저도 또 하나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네네. 그 반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멤버가 데뷔작에서부터 계속 그냥 전반적인 이 팀의 음악을 만들고 또 이제 그 약간 에디터 노트 같은 네네네네네. 것처럼 곡 설명도 전부 다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콘셉트가 아니라 이 팀이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색깔, 모태 색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믿음이 가는 부분도 있고 네. 이번 앨범이 또 좋았던 부분은 그런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스텔직한 청량한 느낌에 그분들이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택한 거 아니거든요. 이제 스위튠. 아니 저 진짜 송수윤 씨 이름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약간 뒷목이 좀 찌릿찌릿했는데 스위튠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앨범에 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네네. 여러분들의 그런 추억 어린 부분들을 제대로 긁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이 후렴구 같은 데에서도 그 특유의 저희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JJO 네,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기억을 그러니까요. 또 건드리는 부분들이 요즘에 있어요. 그렇게 딱 세련되게 빠진 앨범 트랙들이 쫙 이어지는 와중에 이 앨범이 토핑으로 딱 들어가니까 기억에 남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텐데요.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한 그 모든 게 여러분의 고막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나이나이의 Turn It Off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나이나이의 Turn It Off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지금 탄산이 막. 이게 최근에 좀 네.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보이그룹들이 청량 콘셉트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아시겠지만 특히 뭐 올해 데뷔한 신인 보이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진짜 뭐 네네. 유행이라는 생각이 들 파란색 정도. 색감에 맞습니다. 네네네. 하늘, 바다 뭐 이런 네. 것들을 대부분 자신들의 메인 그 콘셉트로 가져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확실히 음악이 눈에 띄다 보니까 더 자꾸 들리게 되고 보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제 안에서는 상당히 좀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작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저희 2주 정도 동안 나온 신보 중에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 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먼저 해주시죠. 왜냐면은 네. 한번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네. 네. 가볼까요? 그 의미심장한 웃음. 왜냐면 네. 저희가 오늘 뽑은 두 곡이 지금 네. 이 파트가 저희가 격주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 파트인데 네네. 사실은 저희 두 곡이 다 좋았었거든요. 음. 그리고 두 곡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이 블럭 씨가 픽을 먼저 하시고 네. 나머지 곡을 제가 픽한 이후 이 음. 곡과 더욱 사랑에 빠져버린 어떤 곡을 곡이죠? 준비해봤습니다. 저 지금 테크토닉 좀 쳐도 돼요? 지금 바로 추시겠다. 안 돼요? 네. 자, 전소미의 Fast Forward. Fast Forward. 붕붕. 자, 가보자고. 근데 정말 그 묘하게 중독성 있고 네.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그쵸. 그 뭐랄까 너무 잘 하니까 약간 오랜만에 그런 걸 느꼈거든요. 뭐요? 너무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잘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는 그 매력도 있지만 네. 뭐랄까 그 눈빛이나 네. 이 애티튜드에서 오는 그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괜히 약간 보면서도 너무 이렇게 경외하고 동경하면 약간 주눅 들어야 될 것 경외. 같고, 네, 약간 네, 이렇게 겸손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럭 씨가 느낀 그 포인트가 그거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잠재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포텐셜이 터졌을 때 나오는 보고 듣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번에 이 타이틀곡인 Fast Forward랑 앨범을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네. 소미 감 잡았어. 이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소미 씨가 못했던 적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 프로듀스 시리즈에서도 뭐 너무 잘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 전에 16에서도 너무 잘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이후에 솔로로 나온 뒤에도 좀 활동이 많지는 않았지만 뭐 덤덤이라든지 그럼요. 덤덤이나 뭐 엑소엑소나 발표한 곡들은 전부 다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아티스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아쉬웠던 점들이라면 그런 활동이 연속성을 갖지 못했었다는 점 그리고 캐릭터 구축이 되기 전에 약간 곡 하나로 휘발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게 뭐 내심 좀 아쉬운 부분이었었는데 네. 이번에 뭐 앨범 단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보여줬었던 소미 씨의 어떤 캐릭터, 뭐 능력치, 뭐 성격까지도 우리 MFP 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모든 다 좀 터진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좀 뿌듯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 Fast Forward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뮤직비디오를 먼저 봤는데 네. 뮤직비디오를 보는 순간 네. 영혼을 빼앗겼습니다. 진짜 그거 있잖아요. 이게 뭐지? 다 보고 지나간 다음에 남는 저의 가장 큰 느낌이 이게 다 뭐야? 뭐가 날 치고 지나갔지? 라고 하면서 다시 플레이하는 그 마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좀 딥하우스가 완전히 이제 전반적으로 베이스를 그쵸, 깔고 그쵸. 있는데 네. 하이라이트에서 갑자기 테크토닉 정말 너무 정겹죠. 네. 그리운 테크토닉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는 또 완전히 그 영미권의 하이틴 무비 맞아요. 같은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데다가 네. 중간에 또 우리 소미 씨가 사랑하는 태권도 네.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아까 하나하나 요소들도 강렬한데 네. 이 모든 게 하나로 뭉쳐져서 저를 막 이 건 바이 건으로 막 하나씩 치고 지나가는데 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게 케이팝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것이 이렇게 네. 우리가 사랑해온 케이팝의 어떤 정수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올 여름에는 이 곡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고 사실 요즘엔 뭐 진짜 1, 2주밖에 활동을 안 하긴 하는데 네.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곳저곳에서 막 클럽 같은 곳에서 요즘에 이제 케이팝들 많이 트는데 네네네. 꽤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럼 이제 다들 테크토닉 추고 있겠죠. 난리 나는 거죠. 같이 막 패스트 포워드 이거 같이 한 다음에 이제 막 테크토닉 장렬. 진짜 저는 반했습니다. 근데 진짜 테크토닉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의 한 수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그쵸. 그거를 이걸 요 시점에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네? 약간 그런 생각이. 이게 또 아주 옛날 유행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근과거 유행이라. 그렇죠. 2000년대 정도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뭐야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런 그쵸. 느낌일 텐데 네. 이 모든 어떤 기획과 소미 씨의 캐릭터 포텐 같은 것들이 같이 뭉쳐서 터지니까 테크토닉마저도 저를 S극과 N극처럼 끌어당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되게 잘 표현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런 걸 특히나 잘못하면은 그냥 엑스맨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그쵸. 조금만 그 시대처럼 선보이거나 조금만 맞아. 유치해지면은 그쵸. 이거 그냥 뭐 그 공허학번 느낌으로 그래요. 그냥 옛날 거 이러는데 막 나와서 막 댄스 배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세련되고 너무 당당하게 너무 찰지다. 너무 멋있게. 네. 너무 잘 추어서 그렇죠. 진짜 저도 모르게 약간 톡 찍고 싶어지는 약간 그 뭔가를 찍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이제 쇼폼 챌린지를 하고 싶어지는. 갑자기 하고 싶어. 물론 그런 동작 절대로 안 나올 걸 알고 있지만 집에서 연습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 매력이 있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패스트포워드를 고르려다가 이 곡을 골랐어요. 그래서 패스트포워드를 보면서 저도 사실은 뭐랄까 어떻게 오랜만에 챌린지? 아니 그건 아니고 오랜만에 약간 충격 같은 그쵸?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이 맑은 눈이라고 하기는 좀 다르고 아, 약간 당당함보다 더 당당한. 네, 그래서 맞아요. 되게 멋있었어요. 멋있었고.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한결같은 픽을 또 해야겠죠. 네. 저의 픽 권은비의 플래시입니다. 근데 이것도 네. 솔직히 너무 제대로 케이팝 트랙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그 전에도 글리치 할 때도 뽑았고, 네. 저는 이제 주구장창 이제 그럼요. 저희 또 은비님 언더워터 좋아하잖아요. 때도 뭐 너무 네, 좋아했었고 저희 그러니까요. 늘 응원하고 있는 네네. 가수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제가 정말 자주 꼽고 있는데 네. 지금 또 한창 또 UK 사운드 맞아요. 유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권은비님은 또 그 전부터 네. 이렇게 조금씩 해오고 있었다. 그쵸? 그런 점에서 자기 컬러로 되게 그런 약간 댄스 뮤직을 네. 잘 가져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음. 점점 그 아티스트로서는 여유가 생기고 음흠. 곡은 또 되게 밀도가 더 생기고 이러면서 약간 음.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권은비라는 아티스트의 브랜딩이 음악을 통해 어느 정도는 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회사에서는 또 권은비님을 또 여름하고 이렇게 엮더라고요. 근데 사실 네네. 아니거든요. 권은비님은 사시사철 매력이다.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찝어서 계절로 밀고 가는 것은 아니란 방향이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사시사철 매력적인데 왜 그런 키워드를 쓰셨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네,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뮤직비디오를 봐도 그렇고 네. 이렇게 점점 그 솔로 아티스트로서 되게 자기 거를 좀 안정되게 가져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솔로로 계속
활동을 이어간다는 게 뭐 전소민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 그럽니다. 특히나 이 대그룹 시대에. 네, 그럽니다. 뭐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아티스트 다 이번 싱글을 통해서 되게 자기 색깔로 단단해진 느낌이 든다는 게 가장 반가웠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은비 씨의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제 그런 UK 사운드 계속 활용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마니악하게 풀어냈었던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또 되게 매력적이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 곡은 진짜 좀 히트 한번 해볼까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좀 익숙한 디스코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네. 예전에 정말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같은 데에서 느껴지는 바이브의 그 멜로디 같은 것들이 네. 후렴구에도 쫙 뿌려져 있어서 이 곡으로 제가 알기로 은비 씨가 솔로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그 여러 지점들을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올 여름에 이 두 곡 다 분명히 꾸준히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격주 가운데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 두 곡 이어보겠습니다. 블럭씨가 픽하신 권은비의 더 플래시 그리고 제가 택한 전소미의 패스트 포워드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권은비의 더 플래시 이어서 전소미의 패스트 포워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좋아요. 두 곡 다 저에게 뭔가 쇼폼 컨텐츠를 찍어보고 싶게 만드는 저 지금 들으면서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착착 가만히 이런 거. 이렇게 두지를 못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렇기는 한데 네.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메인 동작을 저도 네. 모르게 좀 따라하고 싶어지는 곡들은 정말 좀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 기가 막힙니다. 그 캐둥이 여러분들이 네, 뭐 이렇게 조회수 공약 같은 거 저요? 뭔가 K-pop 메이트 조회수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자 우리 블럭 그만 알아 블럭 그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희가 격주 케이팝의 재미 중에 재미죠. 저와 블럭 씨가 가장 좋아했던 네. 격주 발매작 가운데 수록곡 이야기 나눠볼까 싶은데요. 이렇게 칼처럼 막으시네. 큰일 나요. 네. 큰일이 납니다. 자, 저부터 요 파트 한번 가볼까 싶은데 아,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뭐 이 팀 얘기를 안 하기가 또 서운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앨범도 저는 나쁘지 않았고 뭐 너무나 오랜만에 또 만나는 완전체 이름이다 보니까 그냥 이 그룹의 팬 말고도 K-팝 전반적인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던 컴백 아니었나 싶어요. 네네. 인피니트의 새 앨범이었죠. 비긴 가운데에서 I Got You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아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이게 미니 앨범으로는 5년 반 만이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팬분들 사이에서는 완전체 그냥 못 볼 수도 있겠다는 포기 같은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런 좀 극적인 상황에서 인피니트 컴퍼니 세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 의기투합하여 그렇죠. 뭐 A&R에서 뭐 전반적인 컨셉트까지 전부 다 머리를 싸매고 결정을 해서 발표된 앨범이 또 커리어 하이도 달성을 했잖아요. 네네네. 음반 판매량에 있어서. 네네. 그래서 여러모로 진짜 상반기도 그렇고 2023년 K-팝 씬에서 좀 진짜 좋은 사례? 긍정적인 사례로 이야기할 만한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세대 컴백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타이틀곡이 이제 New Emotions였는데 네. 그 곡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미니 앨범이었던 Tell Me를 이어가는 약간 세련되면서도 그 인피니트 특유의 느낌이 좀 살아있는 트랙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께 선보였고 네. 앨범 수록곡 가운데서는 저도 이제 인피니트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입장에서 네. 시차 그리고 I Got You 이렇게 두 곡에서 그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랄까 약간 저의 DNA가 기억하고 있는 온몸에 세포가 반응하는 인피니트의 어떤 모먼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특히 이 I Got You를 그 두 곡 가운데서 골라온 건 노래적으로 보자면 감성은 시차가 좀 더 예전 인피니트 느낌이 나는데 I Got You는 제가 들으면서 약간 그 각자의 방식으로 성숙한 멤버들의 면면이 좀 더 골고루 보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규 씨나 우현 씨 같은 메인 보컬들이야 워낙 잘하지만 네네. 이제 엘 씨나 성종 씨 같은 이전에는 어떤 그 요소 이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요소에만 쓰였던 목소리가 좀 잘
다듬어져서 성숙해져서 이 곡에서 인피니트라고 하는 완전체를 바치는 되게 탄탄한 주춧돌이 됐다는 느낌이 드는 곡이라 여러분들께 한번 좀 선보여드리고 같이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좋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 사실 그 타이틀곡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꼽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인피니트가 오랜만에 돌아오기도 했고 확실히 멤버들 6명 다 음색이 또 그러니까요. 정말 가지각색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리는 그런 곡들이 확실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수록곡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곡 한번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러면 블럭 씨의 수록곡 추천곡 함께 해볼까요? 네, 저는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 혼신의 힘을 다하는 케이팝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죠. 그래서 요 팀의 요 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하. 왜냐면은 사이커스의 쿵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최근에 데뷔한 한 1년 남짓 된 팀들 중에 무대 부술 것 같은 팀은 진짜 이 팀인 것 같아요. 무대를 볼 때마다 네, 와, 괜찮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뭐 파이팅이 넘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제 취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합니다. 네, 네. 아, 대단하더만요.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느껴지시네. 제 흐뭇한 네네, 마음이. 지금 뭐 네. 광대가 관자놀이에 가 계세요? 네, 네네. 그래서 원래는 그 조유리님도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맞아요. 비교적 좀 차분하고 네. 이런 무드의 곡들 이렇게 해가지고 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영혼을 가는 퍼포먼스에 또 압도 당해버렸다. 또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네. 사이커스의 쿵을 골랐고 제가 이제 그 다이넌 그룹을 좋아하는 이유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에너지라든지 네. 퍼포먼스가 가질 수 있는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되게 장점을 보는데, 사이커스만의 좀 이 패기와 위트가 있는데 네. 근데 또 살짝 이제 에이티즈와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도 없진 않아요. 사실. 네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알고 그렇게 들어서 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선조로 가면 네, 블락비도 사실은 있지 그쵸, 그쵸.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이 정보가 문제야. 모르고 보는 게 나은데 아니까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 팀을 쭉 보면서는 아직 뭐 너무 신인이라 자기만의 것들이 연글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들을 그냥 네. 팀의 에너지가 다 찍어 누르는 그 그쵸. 부분이 확실히 있는 팀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사이커스가 뭔가 확실히 이제 그런 충분한 에너지와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은 있죠. 네.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뭐 만들어가는 단계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곡을 이제 봤는데 그 캡틴이 ATC 캡틴이 이제 곡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쿵은 이렇게 퍼포먼스 비디오도 공개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네. 저희가 했던 얘기들 네. 무슨 얘기인지 단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아, 괜히 제가 무대가 부서질 것 같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짜 이렇게 에너지가 막 그 모니터 밖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진짜 또 오랜만에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계열의 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좀 청량하고 네. 이게 좀 밝고 약간 이렇게 푸릇푸릇한? 가벼운 이런 몸짓 뭐 이런 것들이 대세인데 네. 사이커스는 또 다르다. 네.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블럭 씨가 그렇게 강추해주신 격주 K-팝 2주의 최고의 수록곡 사이커스의 쿵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은근히 많은 수의 앨범을 또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발매된 앨범도 많았는데 저희가 각자 좀 다 다른 앨범에서 노래 가지고 오면서 좀 풍성하게 즐겨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격주 K-팝 해도 재미가 있어요. 네, 저도 다다음 주 또 기대하고 있으려고 하고요. 네네. 저희 다음 주에 익숙한 그 테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다 못 풀었던 데뷔곡 한
마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네, 천하제일 데뷔곡 대회 2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블록 씨가 그냥 얼마나 졸라대는지 데뷔곡 특집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네. 자, 끝곡으로 제가 뽑았던 격주 K-pop 가운데 가장 좋았던 수록곡이에요. 인피니트의 I Got You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